일반함으로 줘야 된다. 그게 내가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의 의사였다. 이 말이 터무니없나요? 보험계약자 승.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뉴스포트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소영 변호사입니다. 보험약관은 KCD 한국표준사인진료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KCD가 종종 바뀌어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라고 봤는데 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중대한 질병이 아닌데? 라고 바뀌는 것도 있고, 반대로 과거에는 경증이야,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얘가 굉장히 무서운 놈인데? 라는 질병으로 바뀌는 때도 있습니다. KCD가 바뀌면서요. 그러면서 보험약관도 이 KCD에 따라서 바뀌어 왔거든요. 네. 예전에는 고액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질병인데 지금은 소액만 지급하는 질병으로 바뀌었을 경우,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과거에는 소액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는데 지금 바뀐 질병사인분류표에서는 고액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논쟁이 발생할 것 같아요. 보험금에 관해서는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나? 요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나가버리면 억지입니다. 억지로 하면 다 유리하죠.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충분히 있어. 이 정도 선에서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단 확정일 때는 진단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입할 때는 4차였는데 암으로 진단 받을 때는 뭐 6차일 수도 있고, 그렇죠. 5차일 수도 있고, 7차일 수도 있고. 그렇죠. KCD 개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 일반암이었는데 진단 받은 시점에 6차 때는 이게 소외감이 돼버렸네? 그러면 진단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6차라고 하면 6차에 있는 부분에 소외감으로 받을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상 하나 나오죠. 그냥 해석을 할 때 있잖아요. 절대 힘주지 마세요. 그냥 툭 던져놓으세요. 내가 예를 들어 계약 체결할 때는 그랬는데 진단을 받을 때 당시에 시행 중인 그게 6차였다. 그러면 일단 6차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소외감을 받아야 된다라는 해석도 어거지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근데 내가 계약 체결할 때는 고액암이었으면 계약 체결했던 그 시점에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비록 지금은 소액이었지만 내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뭐 일반암이든 고액암이든 간에 그렇게 돼 있다면 계약 체결 시의 문제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어. 처음에 들었던 4차 때를 기준으로 나는 진단 확정된 보험금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4차는 일반암이나 고액암이었는데 6차 때는 소액암이었어. 근데 이때 소액암이 내가 계약 체결할 때부터도 소액암으로 소급해가지고 너는 애초에 소액암으로 받게끔 돼 있는 문구가 있나? 그런 문구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시에 관한 부분이 일반암이었다면 계약 체결 시에 관한 부분에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 기득권에 의해서 나는 고액암 내지는 일반암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진단할 때에 이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가 개정이 돼서 내가 소외감이 됐지만 그게 소급해서 한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없다면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약관의 기본이 뭐죠?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그게 소급해서 처음부터 개정된 부분으로 이제 분류의 기준이 바뀌었다면 처음 계약 시점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외감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없는 한 나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 계약 체결 시에 있는 부분의 기득권을 존중해 주라. 따라서 일반암으로 주세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우리가 했던 보험 약관의 해석 원칙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가 다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리가 있다까지만 저희들이 접근하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 소송은요, 누가 더 일리가 있냐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 너 말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더 일리가 있어. 이걸로 승패가 해요. 근데 보험 약관은 그게 아니에요. 너 일리 있네? 나도 그에 못지않게 일리가 있는데? 그럼 유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틀리는데 보험 약관 해석조차도 내 말이 더 일리가 있어. 이렇게 다퉈요. 거기까지 안 나가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으면 나한테 유리하게 해줘.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디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외감으로 주냐, 이런 말이 문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냐. 일반암으로 줘야 된다. 그게 내가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의 의사였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해했던 거다. 그러니 나는 그 존중해달라. 이 말이 터무니없나요? 보험계약자 승일 수 있겠죠. 4차 때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그때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진단이 지금은 500만 원밖에 못 받는 진단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과거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입했어 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는 거죠. 네네. 근데 반대로 500만 원밖에 못 받는 진단을 받는 걸로 알고 가입했는데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진단으로 바뀌었어요. 네. 야, 내가 받을 때는 그게 5천만 원짜리 암이 아니었는데 진단 받을 때 5천만 원으로 바뀌었다면 추후에 포함이 해당이 되니까 나 주겠다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보통 보험약관이 왜 다툼이 많냐면 애매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관의 해석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이 왜 그렇게 안 적혀 있냐? 왜냐하면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약관은 법령이 아닙니다. 보험 상품이에요. 약관 상품이에요. 상품은 어떨 때 이게 상품의 가치가 있죠? 내재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는 가치는 포장이 잘 돼야 돼요. 애매하게 포장이 될 때 눈속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관으로 볼 때는 각자 해석이 틀려지는 게 많아요. 보험금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아지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처음부터 명확해지는 약관들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해지는 것으로 갑니다. 손해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보장될 것처럼 했다가 그렇죠. 이게 다 보장될 것 같았는데 사실상 안 되고 논란이 그렇죠. 계속되고 분쟁이 심화되니 결국은 정교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시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문구가 여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험 약관 해석하지 않고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계약할 때는 이게 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진단 시점이 5천만 원이면 이 부분에 대한 문구를 그대로 봐야 됩니다. 문구 없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래요. 변호사님 저 5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인데 해당되나 안 되나? 이건 저한테 보험사가 문구를 잡으라는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질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시 해당 약관을 한번 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500만 원이었는데 진단에서 5천만 원 드립니다. 이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까?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이었지만 진단 시점에서 이게 해당이 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소송해 봅시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5천만 원 해당돼도 이 계약은 500만 원만 줍니다라는 문구가 되어 있는 약관을 만나면 방금처럼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오늘 짧지만 굉장히 강한 인문학 강의였습니다. 뉴스포터 김순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